조선 후기 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달천이라 불렸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마을 곁을 조용히 지나가고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 어귀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들은 낮고 소박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논에 물이 차오르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개울에서 뛰어놀고 가을이면 지붕마다 붉은 고추가 널렸습니다. 작지만 오롯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낮은 토담 안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15살이었지만 그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이었습니다. 도윤이 12살이 되던 해 가을, 아버지는 논두렁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술래는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어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을 의원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 했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 호러미가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윤이 나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떠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그냥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고 어느새 새벽에 집안일은 도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왜 이러느냐? 어미가 할 일이다. 하지만 도윤은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 대신 밥그릇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 깃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낡은 우물이었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도윤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그 우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 흙이 서리에 굳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레박 줄을 잡아내리면 저 아래에서 찰랑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세상에서 혼자 듣는 조용하고 차가운 그 소리가. 도윤은 항아리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바가지를 더 떠서 우물 옆 평평한 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 우물가에서 그 물을 보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람에 두레박이 넘쳤나 보다, 누가 쏟고 갔나 보다,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그 물은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에도,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도, 가을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 물을 떠놓는 걸까? 말은 말을 낳았고 궁금증은 마을 골목을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 물을 떠놓고 사라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마을 사람 중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첫눈이 내린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소복이 쌓인 눈이 마을 지붕마다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도 눈이 얹혔고
골목길은 아무도 밟지 않은 채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솥에 넣을 물을 기르러, 아침 세수를 하러, 혹은 그냥 이웃을 만나러. 겨울 아침에 우물가는 늘 그렇게 작은 광장처럼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물 옆 평평한 돌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눈치챈 것은 우물가 터줏대감처럼 매일 아침 나오는 박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노인은 돌 위를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물이 없구나.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그제야 다들 그 빈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두레박을 들이웠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돌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처럼. 그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소식이 돌았습니다. 달천마을 끄트머리 도윤네 모자가 사는 토담집에서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전한 것은 그 옆집 안악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다 문득 이웃집 창호지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상하다 싶어 귀를 기울이니 어머니 술래의 신음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악이 문을 두드리니 도윤이 나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오르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악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술래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수건을 갈고 숨소리를 듣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에 나뭇가지 하나가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우물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마을 사람 몇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물이 언제부터 놓여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물이 없었던 날이 하필 도윤의 어머니가 쓰러진 날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도 그 물은 있었습니다. 한여름 새벽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가에 나왔을 때도 그 물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가을 아침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물이 없었던 날은 어제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도윤이 어머니 곁을 지킨 날이었습니다. 한 안악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물을 도윤이가 떠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술래의 열은 사흘째 되던 날 밤을 고비로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뜨겁던 피부가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그 미세한 차이가 도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스르르 풀어냈습니다. 도윤은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밥을 조금 먹은 것은 나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지는 못했지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유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도유는 조용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유는 여느 때처럼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랫목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도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여미고 버선을 신고 솜을 덧댄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와 바가지를 챙겨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눈은 며칠 사이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남은 눈이 처마 끝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물 쪽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우물 앞에 섰습니다. 도유는 두레박을 들이웠습니다. 아래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항아리를 채우고 마지막으로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물 옆 평평한 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도유는 잠시 그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가지 안에서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은 하늘이 물 위에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도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새벽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골목 어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도윤이 우물가에 물을 놓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도윤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효를 하고 있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노인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서운하다 여기지 않으려 했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홀로 골목에 서 있으면 가끔 마음이 허했습니다. 도윤의 그 뒷모습이 그 허한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우물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 옆에 장작 몇 개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쌀 한 줌이 작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묵은 김치 한 단지가 두레박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영문을 몰랐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도 다음 날 또 무언가가 놓여 있으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은 장작을 옆집에 돌려주러 갔다가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할 뻔했습니다. 옆집 안악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요.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순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나왔습니다.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장작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을 보더니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예, 어머니. 사람의 마음도 우물물처럼 돌고 도는 법이란다. 도윤은 아궁이 불을 바라보며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불꽃이 장작을 타고 오르며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 작은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물러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낮 햇살에 녹아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봄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느티나무 가지에 아주 작고 여린 잎눈이 돋아났습니다. 논두렁 아래 얼어있던 흙이 부드럽게 풀리고 개울물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천마을의 봄은 늘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순례의 몸도 봄과 함께 회복되어 갔습니다. 겨울 내내 자리를 지키던 기침이 잦아들었고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도윤이 일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부엌에 나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엌 문지방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조금 더 굽어 있었지만 그 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도윤의 하루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깃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물가에 잠시 머무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 도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괜찮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박노인이 우물가 돌 위에 앉아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도윤이 물을 다 깃고 바가지를 돌 위에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글을 배운 적 있느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당에 다닐 형편이 못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노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마. 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나도 오래전에 서당에서 글을 가르쳤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멀리는 못 가지만 이 우물가에서라면 할 수 있다. 도윤은 한참 노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했지만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도윤은 그냥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새벽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물을 깃고 바가지를 놓은 뒤 도윤은 우물가 돌 위에 앉아 박 노인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노인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가르쳤습니다. 천자문에서 시작해서 짧은 글귀들을 읽고 쓰는 것까지. 도윤은 처음에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노인은 틀려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써보거라 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장을 보러 가다가 논으로 향하다가 우물가에서 노인과 소년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다들 발걸음을 조금 늦추었습니다. 어떤 안악은 지나가다 도윤 앞에 삶은 달걀 하나를 슬며시 내려놓고 갔습니다. 어떤 아이는 도윤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글씨를 들여다보다가 어머니한테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물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깃는 곳이었던 그 자리가 사람들이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술래가 처음으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겨울 내내 집 안에만 있었으니 몇 달 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팔을 내밀었지만 술래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한 발짝 뒤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술래는 멈춰 섰습니다. 돌 위에 물 한 바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 물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술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붉고 맑았습니다. 저 멀리 산 위로 저녁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예, 어머니, 잘 컸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우물가의 저녁 공기 속에 오래오래 머물렀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논에는 벼가 무성하게 자라고 느티나무 잎이 짙은 초록으로 우거졌습니다. 낮에는 매미 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고 밤에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논두렁을 따라 흘렀습니다. 달천마을의 여름은 시끄럽고 뜨거웠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란스러움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윤은 16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자랐습니다. 어깨도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 우물로 향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을 깃고 바가지를 돌 위에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물가에서 박노인에게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 옆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도윤이 제법 글을 개쳤다며 흐뭇해했고 도윤은 노인의 옛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 아래쪽에 사는 막동이네 집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도윤보다 2살 어린 아이로 아버지가 장사를 나갔다가 다리를 다쳐 돌아온 뒤로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막동이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저마다 살기 바빠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 돌 위에 물바가지 옆으로 쌀 한 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나뭇가지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클바닥에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막동이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쓴 것인지 다들 알았습니다. 글씨체가 박노인에게 배운 도윤의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막동인의 문 앞에는 쌀뿐 아니라 된장 한 단지와 나물 한 묶음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역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막동이 어머니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확이 끝났으니 함께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멍석을 깔고 저마다 한 가지씩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는 햇살로 지은 밥을, 누구는 갓 담근 김치를, 누구는 호박전을 부쳐왔습니다. 도윤은 술래와 함께 나왔습니다. 술래는 몸이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겨울과 봄을 넘기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고 여름 내내 텃밭을 가꾸며 햇볕을 쬐는 덕분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술래는 손수 만든 두부 한 모를 들고 왔습니다. 도유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손이 비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어머니가 한 모퉁이를 도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도윤은 두부를 받아 들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들어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여기 앉거라. 도윤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술래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둘러 앉았습니다. 막동이도 아버지를 부축하며 나왔습니다. 막동이 아버지는 아직 다리를 저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들었습니다. 아무도 건배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사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가을 햇살 아래에서. 그날 저녁 도유는 혼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잔치상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달도 밝았습니다. 달빛이 우물 위에 내려앉아 물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도유는 두레박을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물 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물 안에 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우물 안의 별이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천천히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냥 놓았습니다. 바가지 안에 달빛이 고였습니다. 도유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우물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보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늘 그 모양으로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오늘도 거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